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건 바로 아나콘다 및 주피터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파이썬, 텐서플로우, 선형회귀, 인공지능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예제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다만 우리는 사실상 콘솔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한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발 환경인 주피터 및 아나콘다를 이번 시간에 설치를 해서 새로운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파이썬 공식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설치 과정을 밟으신 분들이라면 자, 이렇게 기본적인 파이프와 같은 것들이 깔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파이프 리스트 포맷 레거시를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패키지 명단이 나올 건데요. 이제 우리는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보다 많은 패키지를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쪽에 공부를 더 수월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나콘다를 다운로드를 해서 새롭게 파이썬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볼 겁니다. 이 아나콘다 같은 경우는 다양한 파이썬 패키지 관리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 파이썬 개발 환경이에요. 요즘에 다들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 강의에서 이걸 쓰려고 합니다. 자, 바로 공식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아나콘다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윈도우 인스톨러를 추천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파이썬 3.6 버전 64비트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아나콘다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바로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셔서 아나콘다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설치 경로에 한글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C 드라이브에 파이썬이란 이름의 폴더를 새롭게 만들어 주어서 설치 경로를 바꾸어 주었어요. 이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아나콘다를 파이썬 3.6으로 등록을 하겠다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바로 한번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설치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설치를 하시다가 혹시 이전에 파이썬을 설치한 적이 있다면 앱 데이터 폴더에 이미 관련 파일이 존재해서 설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오류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혹시나 그런 분들은 이전에 설치를 했었던 파이썬을 제거해 주시고 새롭게 우리 아나콘다를 설치해 주시면 문제가 사라질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2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라면 한 사발 드시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새벽이라서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내일 교생 실습을 나가야 돼서 참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아나콘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로 한번 피니시를 눌러서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cmd를 입력하셔서 파이썬 관련 명령어를 입력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패키지를 검색하기 위해서 파이프 리스트 포맷 레거시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보니까 이렇게 꼴랑 2개밖에 안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전에 설치했던 파이썬 라이브러리와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아나콘다를 설치한 이후에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리스트에 원소들이 적게 나오거나 했을 때에는 자, 바로 제어판으로 가셔서 환경 변수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시스템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가신 뒤에
환경 변수로 가보시면 자 이렇게 path 부분에 파이썬 관련 환경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파이썬이 다른 위치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방금 우리가 설치를 했던 그 아나콘다 폴더로 이동을 하신 뒤에 이 폴더를 파이썬 메인 경로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저도 이게 될지는 몰라요. 그냥 느낌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확인 눌러서 나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껐다가 다시 켜준 다음에 cmd를 입력하시고 파이프 리스트 format legacy 넣어보겠습니다. 자, 네. 정상적으로 잘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설치했던 파이썬을 그 환경 변수로 설정을 해주고 있어서 제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새롭게 설치된 파이썬을 인식하지 못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설치된 파이썬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 변수를 새 아나콘다 폴더로 지정을 해준 거였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잘 나오신다면 네,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나콘다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았고요. 아나콘다는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를 이렇게 설치를 따로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파이프 인스톨 텐서플로우를 입력하셔서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는 동안 간단하게 주피터 노트북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정말 파이썬 개발을 한 줄 한 줄 깔끔하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는 개발 환경이에요. 한번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주피터 같은 경우는 따로 인스톨을 해주실 필요가 없고요. 아나콘다를 설치하시면 기본적으로 딸려 들어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이건 일종의 제 컴퓨터, 즉 로컬호스트의 하나의 웹서버를 만들어서 개발 환경을 제공해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웹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하나 실행이 되면서 가상의 노트북 환경에서 다양한 코딩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로 한번 U에 들어가신 뒤에 파이썬 3를 누르셔서 간단하게 파이썬 개발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프린트부터 해볼까요? 이렇게 프린트를 입력하신 뒤에 엔터를 친다고 해서 실행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 위에 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그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도 입력할 수가 있어요. A에는 7을 넣고 B에는 3을 넣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를 출력해라 이렇게 해도 정상적으로 10이라고 잘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작성한 거는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새롭게 또 파일을 하나 열을 수도 있고 정말 일반적인 개발 환경인데 웹 기반의 개발 환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특성을 정말 잘 살리고 있고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개발 환경이라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 주피터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파이썬 빅데이터 혹은 인공지능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중 하나예요. 네, 이렇게 저는 설치 오류가 나왔는데요. 설치 오류가 왜 나왔을까요? 보니까 다른 프로세스가 파일을 사용 중이라고 하네요. 정확히 어떠한 문제인지는 이 오류 메시지만 보고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아래쪽에 파이썬의 이 파이프 라이브러리를 다시 설치하라고 추천을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대로 입력해서 파이프를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게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명령어를 입력한 뒤에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기존의 파이프 9.0.1 버전이 삭제가 된 뒤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이프 10 버전이 설치가 되었고요. 다시 파이프 명령어를 이용해서 텐서플로우를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렇게 텐서플로우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몇 가지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경고 메시지 자체는 지금 당장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텐서플로우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만 되었다면 바로 한번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시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노트북이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의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과 똑같이 간단하게 한 개의 숫자를 출력하도록 만들어주고 성공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성을 했었던 선형회귀 모델의 소스 코드 예제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붙여넣기 해보도록 합시다. 자, 주피터 노트북에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주신 뒤에 런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별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현재 실행 중인 파이썬 스크립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기다려보시면 아래쪽에 성공적으로 학습을 시킨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텐서플로우가 불러오기가 되어서 실행이 된 것을 보니까 개발 환경을 구축했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소스 코드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건데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엔 이렇게 아나콘다를 설치해서 주피터 개발 환경에서 텐서플로우를 작동시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텐서플로우 자체도 개발 환경 구축에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개발 환경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원래 쉽지 않은 거니까 계속해서 시도하셔서 이렇게 개발 환경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왜 학습되는 결과가 특정 숫자 이후로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오는지 여쭤봐 주셨는데 이제 이거는 현재 주어진 우리가 설정한 이 변수에 맞게 학습이 완료가 되어서 더 이상 학습을 시켜도 학습된 결과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학습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약 3500번부터는 계속해서 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텐서플로우 개발 환경을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구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